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이후 국방부는 2022에서 26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 서탄도 중량 3톤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1에서 2개월 안에 개발을 끝낼 거라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무려 100일 만에 개발 마무리 단계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나 그렇듯이 미리 개발해놓은 군 당국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향후 5년간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해가기로 했습니다. 미사일 강국으로 변신을 예고한 것입니다. 오늘은 군이 선언한 미사일 고도화 전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 동영상은 2022에서 26 국방중기 계획에 발표된 탄도 3톤 중량에 대한 탄도탄 개발 소식을 기반으로 만든 동영상임을 밝힙니다. 현 정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이번 변경 뒤 결국 세 번째에 폐기시켰습니다. 여기에 국방비를 지난 5년간 약 15조 원을 늘리면서 국방비 37% 증가, 각종 무기 도입 및 개발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중 가장 장족의 발전을 한 분야 중 하나가 탄도탄 분야입니다. 현모사를 개발하면 최대 탄도 중량을 2톤까지 늘렸다가 이번에 3톤까지 늘려 미사일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2에서 26년 국방중기 계획에서 전방위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며 타격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 발사대 텔 등 전략 표적에 대한 신속 정확한 타격 능력을 향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면서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 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 계획에서 앞으로 개발 및 전력화할 미사일의 세부 재원 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이 작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최신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의 탄도 종량이 2톤 이상, 사거리가 800km인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중기 계획에 등장하는 주요 표현들은 그보다 성능이 향상된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는 게 평가가 많습니다. 탄도 중량 최대 3톤의 신형 탄도 미사일이 거의 개발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발의 발사 추가 테스트를 통해 전력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사거리와 탄도 종량을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수준에 맞추어 개발을 진행했지만 오는 5년 동안은 탄도 중량을 계속 늘리면 사거리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목표로 개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거리가 3000km 정도만 된다면 중국 전 지역을 사정거리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에 북한군의 도발 원점이 될 미사일 기지나 장사점포 진지, 그리고 지휘소 등 주요 전략 목표는 산지나 지하에 구축돼 있어 외부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기존 재래식 무기로는 이틀 지역을 공습하더라도 지하 수십 미터 깊이까지 타격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이 미사일 탄도 종량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화약을 많이 실어 폭발력을 키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탄도에 중금속을 채워 넣음으로써 관통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정점 고도 도달 후 목표물을 향해 자유낙하하는 과정에서 중력과 속도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탄도를 중금속으로 채우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파괴력과 관통력이 배가 됩니다. 즉, 탄도 중량이 무거운 탄도 미사일은 지하 목표를 타격용 폭탄인 벙커버스터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중기 계획 관련 자료에서 지대지 미사일의 탄도 중량과 위력을 키워 지상 표적 위주의 타격에서 갱도, 건물을 직접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 공격 시의 오차 범위도 기존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면적 수준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정도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탄도 중량이 3톤이 넘어감에 따라 다탄도 미사일 개발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의 탄도 중량, 사거리 제한 등이 모두 사라진 만큼 지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함대지 SLBM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발표 자료에서 SLBM 개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해상에서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을 지속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 취역한 3,000톤급 해군 잠수함 1번함 도산항 창호함 KSS-3N SLBM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대 VLS가 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모사 다시 사로 명명된 우리 군의 SLBM은 9월 3일 도산 안창호함을 이용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함대지 및 잠대지 미사일 전력 고도화를 통해 전략적 은밀 성과 지금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전술지대지 유도미사일 KTSSM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전술 함대지 유도탄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추가 개발 전력화 등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입체적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 미사일 KTSSM은 북한군의 방사포 지하 갱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또 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주변국의 해양 접근 억제 능력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등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2018년부터 마하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유도 미사일은 이중 모드 램제트 추진기관과 부스터를 활용하며 순항속도 마하5 이상인 유도 미사일입니다. 현재로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보복수단은 핵인 것처럼 극초음속 무기의 대응은 극초음속 무기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26년 이내에 실전 배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2월 32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11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속도는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과 무노졸 부스터를 활용하여 순항속도 마하 3 이상이며 카밴드 PESA 하이브리드 탐색기를 탑재하며 사거리는 250km의 무게는 3,000파운드입니다. 군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KF-X 전투기에 탑재 추진 중인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부가 2022에서 26년 국방 중기 계획에서 탄도 종량 3톤의 미사일 개발 마무리 단계를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협상을 통해 2차례 완화와 해제를 하면서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꾸준히 늘리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위주였다. 한미 미사일 협정 지침 제약, 이젠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이 중점이 될 것이다. 국방부는 5년 동안 미사일 고도화를 천명했으며 엄청난 미사일 전력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것이다.